안녕하세요, 로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입니다. 요새 수학에 대해서 저희가 좀 얘기를 좀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이런 말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조이님이 예전에 수포자였나요? 네, 스포츠였습니다. 예, 조이님 수포자였답니다. 근데 저도 수학은 좀 많이 안 좋아했고 수학을 좋아하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수학 이제 대학교 가서 좋아하게 됐죠. 고등학교 때는 너무 이렇게 공식만 외우고 이렇게 문제를 대입해서 풀어라 이렇게 교육을 받아가지고 외우는 것도 싫고 공부하는 것도 싫고 그랬었는데 대학교 갔는데 대학 수학 1학년 때 그 교수님이 미분적분 함수에 대해서 굉장히 간단하게 화살을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해준 적이 있어요. 아무것도 몰라도 된다. 처음부터 다시 다 가르쳐 주겠다. 그래서 정말 쉬운 그 개념 이해의 그림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가르쳐 주셨는데 그때 흥미를 이제 느껴가지고 제가 미적분도 다 하고 함수까지 완벽하게 하게 됐고 재밌으니까 이제 공부도 이제 잘했겠죠. 그래서 이제 기계공학 할 때 필요한 오역학까지 다 마무리를 잘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가장 중요했던 게 수포자도 수학을 다시 재밌게 할 수 있구나. 그냥 뭐 못한 거 다 잊어버려라. 다시 내가 가르쳐 줄 테니까 하면 된다. 같이 하자. 그게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언니 졸지 마요. 막 이러면서 유머랑 같이 이렇게 가르쳐 주는 그 교수님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들도 지금 수학 때문에 많이 힘들 것 같은데 그때 제가 장시간 수포자가 될 수 있었던 것도 그런 환경 때문에 그랬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했던 것처럼 재밌게 이렇게 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좀 더 수포자의 수를 줄이고 더 즐겁게 수학을 하지 않을까. 그 시간이 지난 다음부터는 수학이 재밌더라고요. 그러면 흥미를 갖게 됐고 재밌게 됐다고 하신 거잖아요. 교수님의 어떤 몸짓이나 어떤 전달 방식 이런 것들도 이제 전문적으로 잘 하셨을 텐데 내용의 차이가 있거나 어떤 이제 방식의 차이가 있으니까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6년 동안 재미가 없던 수학이 대학교 들어와서 1년 만에 너무 재밌는 거였네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잖아요. 네. 뭐 중학생과 이제 대학생과 지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뭐 그대로 적용하기는 힘들겠지만 제일 큰 차이가 뭐 생각나는 거 말씀해 그림을 주실 많이 수 있을까요? 그리신 것 같아요. F는 뭐 AX 플러스 BX 뭐 이렇게 막 하는 게 아니고 관역 이렇게 그려놓고 활 쏘는 사람 해가지고 함수에 다 잊어버리고 요것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재밌게 그림을 좀 이렇게 그렸었던 것 같고 그리고 화살을 쏘면은 이 화살이 가서 꽂히는데 거기에는 이제 무슨 이런 물리적인 뭐 수학적인 법칙과 공식이 있는데 그거를 사람들이 공부하다 보니까 이런 게 나왔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 쉽게 이거를 지금 우리가 얻은 거다. 근데 이걸 외우라고 하니까 숙제처럼 다가오는 건데 그 사람들이 이 자연현상을 풀기 위해서 엄청 고생해서 만든 거다 막 이런 얘기를 해주셨던 것 같아요. 다 그런 것 같아요. 쉽게 얻은 거는 귀중하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필요할 때 그거를 전해주면은 그게 고마운지 알겠죠. 그 미분, 적분, 공식이나 이론이 그렇죠. 예. 아, 이 문제를 어떻게 풀까 고민한 그 사람이 그 도구를 갖게 되면은 아, 이거 골치 아픈 이 시험 문제 이거 싫어 라고 생각하지 않고 아, 이거 너무 좋은 도구인데 고마운 도구인데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리고 그 당시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수학의 이론들이 만들어지고 했을 텐데 어떤 설명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단순히 공식을 알려주고 문제를 풀어라라는 기계적인 반복학습이 아니라 이게 나오게 된 어떤 의미나 필요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림을 가미해서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대학교 1학년 다 큰 성인들이지만 재미있구나 라고 생각에 전환을 시켜주지 않았나 싶어요. 지금 선생님들한테 저희가 뭐 감히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저희가 너무 자격이 없고 저희는 이제 부모의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들이 그걸 좀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집에서 어찌됐든 아이들이 수학 공부를 할 때 엄마 아빠 나 이거 모르겠어 하고 물어보면은 아 나 몰라 어려워 그냥 네가 풀어 그거 선생님한테 물어봐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리고 그냥 야 그거 하루에 10장씩 풀면은 그거 이해될 거야 이렇게 양으로 승부하시기보다는 그거는 이런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아. 그냥 아는 데에서 같이 얘기를 해보면은 아이도 그 얘기를 하면서 뭔가 실마리를 발견하고 엄마 아빠가 흥미를 갖고 얘기를 해주는구나. 거기에서 흥미를 유발하는 어떤 시간들이 아마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전문 수학 교육자가 아니기 때문에
너무 부담 갖지 말고 우리 아이가 수포자예요 아니면 수포자가 안 되게 하고 싶어요 라는 걱정이나 생각들을 갖고 계신 부모님들이 있다면은 부모님들이 먼저 아이들에게 수학에 대한 좀 이야기들을 들려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모든 교육은 흥미에서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흥미가 없이 발전도 없고 계속적으로 그거를 이행하기도 힘들죠. 보통 이제 부모님들이 자녀들 그 수학 가르칠 때 범위를 주잖아요. 예, 하루에 뭐, 10장 예. 여기서 여기 몇 단원까지 해. 날짜를 이렇게 딱 이제 픽스해 놓고. 그러니까 그게 조금 아이들이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놀고 싶은 일이 생기면은 조금 이게 안 해도 되는데 그거 자기 전까지 무조건 해야 되는 거잖아요. 아이들이 그게 이제 되게 무거운 짐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흥미있는 재밌는 수학이 아니고 궁금해서 이제 물어보면은 저는 이제 많이 그리는 편이에요. 저도 왜냐면 그 그리는 거를 이제 대학 교수님이 그때 저한테 했던 거랑 비슷한데 그림은 일단 수학 문제지에서 나오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그림도 그리고 과수원 얘기가 나오면 과수원도 그리고 이제 물건 활용을 되게 많이 합니다. 숫자 개념을 할 때 찰흙을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구슬을 이용한다든지 주변에 있는 걸 최대한 동영해가지고 손으로 만지면서 눈으로 보면서 그리면서 이렇게 재밌게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근데 애들도 느껴요. 그렇게 엄마 아빠가 정성을 쏟고 하면 엄마 아빠 피곤한데 자기가 더 괴롭히지도 않습니다. 몇 번 하면 자기가 또 이렇게 문제 풀거든요. 힘들어하면 잠깐 5분 산책하고 아이스크림 먹고 들어오셔가지고 그림 그려가면서 장난감으로 이렇게 설명해가면서 한두 문제 풀어주면 또 자기도 책임의식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도 다 하고 잡니다. 그래서 조금 조급하시더라도 좀 기다리고 같이 노는 것처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수학은 공부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해야 되는 거고 뭐 재미있어서 하냐 재미없어도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여기 이렇게 조이님이 수학이 재미가 없었는데 재밌어진 사례라고 생각을 하시고 수학도 재밌는 공부가 될 수 있습니다. 재밌는 놀이가 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 같이 수학으로 같이 재밌게 놀아주시는 부모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잠깐만 이거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그 부모님들이 자꾸 이제 수학 문제 푸는데 인볼브 안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문제 풀다가 틀릴까봐 좀 이렇게 체면도 이렇게 좀 구겨지고 할까봐 하는데 같이 틀려도 괜찮아요. 같이 틀려서 같이 알면 되죠. 그러면 이제 전후에 동지애 같은 뭐 이런 거 생기거든요. 그냥 아빠도 틀리는구나 나도 틀리는 거 당연하죠. 그런 걸 좀 내려놓으실 필요는 있다. 맞습니다. 이게 이거는 부모님한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걸 좀 내려놓으시고 한번 해보세요. 뭐 저희 체면이 중요한 거예요. 아이들이 흥미를 느끼고 공부를 잘하게 되는 그 효과가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대화 마치고요. 오늘도 자녀들이 행복하기 위해서 부모님들 마음에 새겨야 할 단어 3가지로 대화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을 항상 믿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응원해주세요.